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모두 건강히 유의하시고, 여름이 한 보름 전에 여름이 끝났는데 갑자기 겨울이 오는 느낌이에요. 인류가 기후로 멸종될 위기가 한 100년, 200년 후에는 일어날 것이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것은 오후 12시 30분입니다. 그녀가 왔다. 김영이 왔다. 김건희와 대깔꼬마니 김영이 왔다. 아주 비슷한 인생을 살아온 애들인데요. 오전 청문회가 한 10시경부터 열리는데 한 11시 반쯤 되고 시작을 해요. 그 국힘 애들이 결국에는 청문회를 참여했죠. 청문회 참여 안 했어야 되는데 그놈의 새끼들. 그래야지 김영이라는 애가 어버버하면서 시궁창에 빠진 생쥐꼴처럼 민주당 애들한테 쥐뜯길 텐데 국힘 놈들이 그래도 김건희의 명령으로 참여했나 봐요. 청문회에. 오전 2시간 청문회를 보니까 1시간 반 동안 국힘 애들이 의사 진행을 어떻게 하고 소리 꽥꽥 질러가면서 의사 방해를 하고 지연을 시키려고 그러죠. 한 30분 뿐이 못했어요. 오전 청문회를. 그리고 오후 청문회를 점심 먹으러 가서 또 넘어가는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짬짬이 왔어요.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이런 김건희가 입에 붙었어. 그것도 여기가. 김영 같은 이런 작것은 사회 상층부에 가면 안 됩니다. 돈을 벌려면 돈을 벌고 또 사기꾼으로 사는 사기꾼으로 살아야 돼. 이 사기꾼이에요. 얘. 고고TV가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고고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 사람이 왜 그러지 하는 경우를 느낄 텐데요. 고고TV는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기업가? 그 정도 반이면 못 올라갔어요. 제가 1990년 초에 내가 내 사업을 했어요. 내 무역 상사를 차렸는데 대기업에 다니다가 나와서 2000년에 밀레니엄 그 특수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한 1200만 불 정도로 수출했어요. 지금부터 23년 전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로 따지면 한 100억 정도 매출액을 일으켰어요. 100% 무역 상사입니다. 100% 수출만 한 회사고 수입도 원자재 수입을 좀 했어요. 저희 회사 물건을 만들려고. 그래서 좀 아는데 2000년 내가 97년 때 IMF 때 쫄딱 망했었어요.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전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밀레니엄 특수가 나오면서 일본이 망가지고 미국 시장을 뚫으면서 한 1000만 불을 했는데 1200만 불 정도 했죠. 한 100억 정도 했으니까. 그래 2000년도에 그 밀레니엄의 IT 또 인터넷 그런 게 개방되면서 제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한 10대 군데 쌌어요. 벤처 회사들을. 그 당시에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도 성공을 못하고 돈 다 잃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우리 집에 아주 대형 사고가 나오면서 풍지박산 날 사고가 나가지고 또 중국이 저가 제품이 밀려 들어오면서 그 당시 제가 주로 해외에다 갖다 파는 게 제가 수십 개국을 다녔어요. 사업한다고.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되게 섬유하고 백색가전이었어요. 백색가전 섬유였는데 중국이 밀려 들어오면서 또 집안에 대형 사고가 나고 인생을 가를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사업을 그만했어요. 무역 상사를. 돈을 벌어서 뭐 하나. 그리고 있는 돈 가지고 인베스트 그러니까 벤처 투자 회사를 좀 했는데 다 수거를 못 했는데 사기꾼 풀이 없더라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 김영이라는 애가 했던 이런 인터넷 사업이라든가 소셜 사업 같은 게 많이 흥행했죠. 그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 당시에. 요새 네이버하고 또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애들을 많이 접촉해봐서 알아요. 또 그 김건희가 했던 문화 수입, 그 문화 수입 대형 전시회, 해외 유명 그 예술가들 대형 전시회, 그런 데도 제가 한두 군데 투자해봐서 아는데 이것들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이란 이 아이가, 이 여인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보면 고혈을 빠는 거예요. 저임금과 저노동 생산성. 그 당시엔 그랬어요. 2000년대 초에. 그들이 뭘 알아, 솔직히. 저임금과 저노동 생산으로, 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또, 권력층에 비비고, 거기서 이권을 갖고, 불화를 받고, 권력층의 그 떡국물을 가지고 살아오는 애의 대표적인 게 바로 김건희하고 김영희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런 거, 개입해서 봐서 알아요. 그 당시에 제가 연예 기획사도 제가 시드머니를 주고 투자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요. 그래서 이 김영희라는 애가 처음 나올 때부터 내가 고고TV가 얘는 잡것임으로 청문회를 갖다 올리는 것 자체가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제가 깜빵을 가야 된다 그랬죠. 얘는 지금 청문회할 자격이 없어요. 청문회할 자격이 없고 수사를 받아야 돼요. 수사를 받으면은 조국이보다 더 틀립니다. 정경심 4년 받았죠. 얘는 40년 받을 거예요. 조국이가 이런 말을 하죠. 며칠 전부터. 자기와 정경심을 털듯이 김건희도 털어라. 김건희도 압수수색 수천 번을 해라. 왜 조사 안 넣냐? 또 어저께는 그런 말을 하죠. 내 자식을 털었듯이, 자식, 조민이를 털었듯이 한동훈의 딸도 털어라. 왜 안 털느냐? 그거 맞는 말이에요. 이 정권은 내가 어제도 김태우 플러스 윤석열, 김영 플러스 김건희를 보면은 정권의 종말에 시발점이 보인다 하고 말씀드렸죠. 고고TV 말에 뭐가 된다?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하는 걸 보니까 국힘애들이 이거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뭐 김건희 명령을 받았나 보죠. 또는 윤석 새끼들아 가서 방어해야지. 김건희가 살 거 아니야. 김건희가 임명한 건데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청문회 초기부터 그냥 김행희를 방어하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민주당 애들이 발언하면 그냥 막 뚝뚝 끊어버리고 소리 꽥꽥 지르고 고성을 하고, 이게 국힘의 실체고 현재 윤석열이가 추구하는 문화, 자유, 민주의 지금 민낯입니다. 김영희를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과 국힘이 얼마나 뭉거려져 썩어 뭉거려졌고 국민으로부터 도태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발광하고 있어요. 언론 지상에서만 나온 걸 봐도 언론에서 나온 건 다 팩트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체크한 본 결과, 기성전개를 봐도 다 팩트예요. 이 김영희의 김영희의 뭐라 그래, 기사 보도가 다 팩트예요. 그거 세상을 살아본 사람 알아요. 제가 특히 김영희나 김건희가 한 그쪽으로 초대에 말씀드린 2000년 전으로 해가지고 그때 말입니다. 그 당시 한 100억 매출이고 100% 수출 1200만 불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100만 불 타, 500만 불 타, 1000만 불 타 받으러 그러면 안 갔어요. 쪽팔렸어. 왜? 나는 그 사업을 좀 크게 하려고 그랬고 한 5천만 불, 1억 불만 하면 1억 불 수출 정도 하면 나타나려고 그랬는데 쪽팔려서 안 나타났어요. 파크로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주위에 소문이 나니까 오만 잡것들이 다 끼어요. 사업하는 사람한테. 문화한다는 애들, 연예 기획사들, 인터넷 기획 다 끼었어요. 제 앞에. 그런데 노틀담의 고추 같은 경우에 제가 시드머니 투자했어요. 그 당시에. 따라서
이 김행희 같은 경우는 권력층의 부서부터 권력층의 그 썩은 똥꼬물을 먹어가면서 처음에는 정몽준이한테 붙었죠. 그죠? 그 다음에 박근혜한테 붙었죠. 그러다 요번에 김건희한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이런 애가 보수를 대변하면서 민주당과 좌파 진보, 반윤석열에 대해서 가짜뉴스야 괴담이야 너희가 거짓말하고 있어 이재명 탓이야 문재인 탓이야 하는 것 때문에 보수는 망가지고 앞으로 망합니다. 이만큼 김행희 같이 윤석열 1년 반 동안 장관 임명을 지금 18, 19명을 갖다가 말이지 청문회 보고서도 안 하고 그냥 막 임명시켜버리죠. 김행희 같이 국민들이 혐오를 받고 이 작것 김행희처럼 모든 국민의 관심이 가 있는 경우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는 사업을 하고 인터넷 이런 거 사업 좀 한 사람들은 김행희가 얼마나 지독하게 천민자본주의적으로 돈을 끌고 사람을 혹사했고 저임금을 주고 그런 걸 다 봤다는 거죠. 그게 오로지 자기 이익만 자기와 자기 가족의 먹고 이익만 부를 위해서 권력층에 향유하고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사회 공헌 지가 기업가를 성공한 기업가라 그러면서도 그렇게 빨아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고고TV가 말씀드리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 찍는 거는. 기가 차죠. 얘가 지금 모든 의혹이 그냥 발설되니까 대답을 못하고 청문회에 가서 다 증명하겠다. 자료 다 제출하겠다 그러는데 오늘 12시까지 현재 나오는 거 없으면 민주당에서 자료를 49개를 요구했는데 42개뿐이 42개나 제출 안 했다. 49개를 요구했는데 이 49개가 뭐야? 수천 개를 요구해야 돼 솔직히. 근데 하루 청문회니까 49개 요구했는데 42개를 제출 안 했다. 미제출했다. 그러니까 왜 자료 제출 안 했느냐? 또 국힘놈들은 그런 자료를 왜 제출하느냐? 인신공격하지 말라. 가족이 무슨 상관 있냐? 없는 말을 만들지 말라. 아주 강짜를 부리고 지랄 발광을 하죠. 그러면서 오전 청문회를 싹 없애버렸어. 오후 오늘 저녁 12시까지 하는 거니까 볼만하겠죠. 만천하에 김영과 김건희와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오늘 드러날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2시간 동안 하는 거구나 30분 동안 하는데 김영희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그거 틀렸고요. 가짜 뉴스고요. 맨날 이런 식분이 많아요. 그리고 어버버버버 하면서 제대로 밝히지도 못해.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어제까지 자료 제출 안 하는 것을 그 몇 개인지 오늘 아침에 제출했대. 자료 제출하면 분석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관이나 그런데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나서 쑥 몇 개 집어넣고 쥐도 그냥 찾아가면서 자료를 찾아가면서 말을 하고 있어.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이 있죠. 우리 남선우 대표님 같으신 분들 사업을 하거나 내 가정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료하게 기억합니다. 특히 주식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남편의 일, 신우의 일, 자식의 일 또는 회사에 대해서 임금을 주고 임금을 체불하고 이런 거 또는 야간 수당 뭐 연장 수당 안 준 거 이런 거 기업인이 오너가 그거 기업 못하면은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에요. 기껏해 한 100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고고TV 말씀드렸죠. 23년 전에 고고TV 100억 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은 그게 한 20배, 한 3, 4천억은 되겠죠? 현재 매출액으로 따지면은 2, 3천억은? 그 당시에 이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오너가 모든 걸 합니다. 하다못해 직원들이 결혼, 집, 그런까지 다 알아요. 쟤네 연장수당은 없죠. 우린 사무직이었으니까. 쟤네한테 얼마나 내가, 특별 상여금 주고 그것도 다 합니다. 오너는.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지가 옛날 자료를 걷어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기괴하기 때문에 이 기괴한 놈을 자기 동질적인 것을 내놓고 국민들한테 청문회, 보고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거죠. 입이 더러워져가지고, 더 이상 이놈에 대해서는 말이 하기가 좀 그래요. 오늘 오후 청문회 끝나면 내일 한번 올리죠.
지금 보시면은 이 김행이라는 애에 대해서 얘는 정체성도 없고 가치성도 없고 인생관이 돈만 벌자는 애고 권력에 비교하지 돈만 번다는 애고 요번에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국회의원 되려고 평론가를 띄면서 그렇게 애들한테 그냥 용해인이라든가 박성민이라든가 이경일한테 진 눌리면서도 거짓말하지 마 가짜뉴스야 지 딸보다 어린 애들한테 쪽팔림을 먹고 권력을 하고 국회의원 한번 하려다가 장관 주니까 덥석 받아버렸죠. 그래 윤석열이 지금 요번에 총선은 실패해. 내가 현장을 띄워보니까 알아. 장관을 줘. 엄마야 나 장관해. 장관하면 역사 길이 자기 가족 길이 가문에 남아. 장관의 경력이 초선 국회의원 훨씬 화려해. 흡석 받아먹고 지금 당하는 중이죠. 보수망했어요. 이런 것들을 배운하는 과거엔 양심이라도 있었고 상식이라도 있었던 국힘 저것들이 어떻게 윤석열한테 장악돼가지고 마녀를 갖다가 천사로 변호하는 이 세상이 이게 나랍니까 솔직히? 이런 것이 장관을 하려고 그러는 게 내 와이프보다도 못해 이거는 진짜. 거지 같은 세상. 한많은 세상. 그 좌파 진보 중도지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지 조선일보 중앙일보만 김행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해. 근데 동아일보도 한국경제도 매일경제도 매일신문도 대구의 꼴통 보수의 매일신문도 김행의 의혹과 김행의 적나라한 민낯을 밝히죠. 끝난 정권이에요 이거는. 동아일보가 이런 바 매일신문부터 볼까요? 대구의 매일신문 동아조선보다 더 강력한 꼴통 보수 TK 대표지. 매일신문에서 오는 청문회 하루 앞둔 김행희가 2018년부터 19년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시기다. 하늘을 봐라. 기자 여러분들도 하늘에 더 넓은 하늘을 보고 세상을 좁게 살지 마라. 이런 미친 것이 있나? 하늘을 보서 헛된 꿈을 꾸고 세상의 돈은 나 내 거다. 직원들을 괴롭혀도 된다. 직원들한테 저임금을 줘도 된다.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 나와 내 가족과 내 남편만 먹고 살면 된다. 그게 주식 차명이에요. 주식 파킹이에요. 100%야 100%. 김건희도 그렇고.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100%야 그것들. 매일신문이 이런 말을 하죠. 주식 재인수 배경에 대해서는 당시 회사 사정 악화로 직원 주주들이 매입을 요청했다. 얘는 직원이나 주주들이 얘가 그냥 대통령 대변인이 되니까 아유 힘드시겠어요? 내가 주식 나한테 파세요? 팔았잖아. 그게 차명이에요. 그러니까 또 얘가 대변을 그만두니까 아유 나 주식 이게 힘들어요. 가져가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잠깐 맡겨놓고 이게 뻥튀기를 했다는 거죠. 박근혜 시기가 언제입니까? 13년부터 2017년까지. 그때 폭발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에 그냥 막 확장하는 시기죠. 트위터 들어오고 거기서 소셜뉴스라는 위키터리가 덩달아서 그냥 화제가 돼.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뻘겋고 시커멓게 올리고 이러니까. 위키터리 한번 파보세요. 전 알아요 그런 거. 거기 봐보면 뭐 기사 같은 것도 어디서 따다가 놓고 그거 다 사기야. 지금 우파 유튜브 앵벌하고 똑같아. 쥐들이 분석해서 하나는 못 내놓고 기자 하나 제대로 없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한 회사였어요 거기는. 스포츠 신문보다 못해요. 취재력이었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이런 말을 하죠. 김행 DC인사이더발 주가 조작 당시 전주 회사 대주였다. 나 모르겠어요. DC인사이더발 주가 조작이 뭔지. DC인사이더 지금 그거 우파 앵벌이 또는 우파 꼴통 보수들이 정치하면서 노는 데 아니에요. 걔네들도 DC인사이더 주가 조작 누구한테 넘겨나보지? 그런데 얘가 그 전주 회사였대. DC인사이더 주가 조작에. 얘는 김건희보다 더 나쁜 년이에요. 이 년은. 김건희 그거는 다 밝혀졌잖아. 말도 못하잖아. 학력, 이력, 경력, 얼굴까지 뜯어고친 거. 또 주가 조작 말도 못하잖아.
근데 이거는 강변을 하는 거죠. 주가 조작 없었고, 파킹 없었고, 자기는 성공한 여성기업가고, 김건희도 성공한 여성기업가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것도 돈 하나 못 벌었대. 15년 동안 하면서. 애들 월급 말이야. 애들 2명이래, 직원 2명. 이런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어. DC 인사이드를 전주회사였다. DC 인사이드를 주가 조작 당시 전주회사의 대주주였다. 이렇게 살아온 것이에요, 이게. 고티브 말씀드렸죠. 고티브 옛날에 IMF 전에 전 재산을 투입해 레버리지를 이렇게 가지고 현금을 갖다가 3, 40억을 잃어버렸어. 레버리지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쫄딱 망했어. 요새도 주가는 관심을 가지고 봐. 여기 보면은 마니커 글로벌 리소스를 통해 DC 인사이더 주식을 인수해서 당시 김행은 글로벌 리소스 주식의 8.8%를 보유했고 DC 인사이더 모기업에서는 상임 고문을 맡기도 했다. 그리고 지 말로는 선교하려고 사임을 했다. 얘는 대통령 대변인 해가지고 사임했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그냥 선교하러 간다고 사임했다 그러고 그래서 DC 인사이드에서 선교하려고 사임을 했는 해명과는 달리 DC 인사이드 차익 실현 후에 물러났다. 이거는 어디 말인지 몰라. DC 인사이드 말인지 지 소셜뉴스 위키트리인지 또 동아일보는 이런 말을 하죠. 김행 주식 파킹 의혹 회사 재인수 시점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김행이 인수 후 매출이 2배, 영업이익이 8배로 커졌다. 이거 뭐예요? 부실회계죠. 그 분식회계죠. 지가 주식을 지 신우이하고 또 남편이라는 놈 남편 친구한테 이렇게 넘길 적에는 싸게 넘겼죠. 1,000몇백 원짜리를. 근데 후일 보니까 인터넷 바람에 보니까 좀 올라가 있어. 그래 그걸 갖다 그 돈 가지고 그대로 그 가격으로 인수 못하니까 그냥 매출하고 영업을 분식회로 확 줄여버렸어. 국세청 자료 피하기 위해서, 주가 조작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인수했어. 이제 돌려줘. 그 다음에 이게 그 주식을 또 지가 갖고 나서 재인수하고 나서 2배, 8배를 폭등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잡것이에요. 얘와 같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온 게 김건희예요. 이거는 국정조사로 될 게 아니고 당장에 검찰이 쳐들어가서 김행희 집, 남편의 집, 재산 공개도 얼마인지도 몰라, 씨발.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애새끼, 사무실, 회사, 얘, 그리고 이거 조그만 회사가 왜 이렇게 계열사가 많아요? 100억도 안 될 것 같은데? 계열사가 6, 7개야. 그거 다 페이퍼 워킹 회사죠. 페이퍼 회사죠. 돈 빼내기 위한 회사. 인연은 이거 잡것이에요, 잡것. 이런 게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고, 이런 게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5천만 중에서 2,500만 여성을 대변한다는 놈으로 떠올랐고, 이게 윤석열이 싸워라 하는 전사로서 떠올라는 진짜 형평무인지경을 보면 이 나라 망한 거예요. 얘는 당연히 청문회를 갖다가 올려도 안 되고, 모든 의혹도 조선 중앙만 빼고 모든 언론과 방송과 신문이 물어보면 얘는 당연히 탈락시켜야 됐어요. 이 후보자 포기시켜야 됐다고. 근데 끝까지 몰고 가는 김건희와 윤석열과 또 대한민국 국민, 국회는 대한민국의 대표니까 싸우는 이것이 이거 진짜 눈뜨고 못 볼 참극입니다. 고고TV가 오늘 한 방송에 대해서 기업을 해보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소셜미디어 회사를 경영하신 분이 고고TV의 말이 틀리면은 고소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